넌 이미 빛나고 있었어. 옛날 하늘과 땅이 아직 서로 이야기를 나누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깊은 산속 은빛 숲 한가운데 루나라는 이름의 작은 여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루나의 털은 새벽빛처럼 흰색이었고 꼬리 끝에는 항상 은빛이 돌았습니다. 루나는 영리하고 호기심이 많았지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너무 평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숲속의 독수리는 하늘 높이 날 수 있었고 사슴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뿔을 가졌습니다. 반딧불이들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었고 나이 많은 거북이는 수백 년의 지혜를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나는 그냥 여우였습니다. 빠르긴 해도 치타보다 빠르지 않고 영리하긴 해도 올빼미보다 지혜롭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루나는 언덕 위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천 개의 별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 중 하나가 유난히 크고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루나를 보고 윙크하는 것처럼요. 저 별을 가질 수 있다면 루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특별해질 수 있을 텐데. 다음 날 루나는 숲에서 가장 나이 많은 올빼미 모루를 찾아갔습니다. 모루 할아버지, 별을 손에 넣는 방법을 아세요? 루나가 물었습니다. 올빼미는 눈을 천천히 깜빡이며 말했습니다. 별을 가지겠다고? 허허, 왜 그러느냐? 저는 특별해지고 싶어요. 별빛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고 싶어요. 올빼미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늘 꼭대기에 있는 달의 궁전에 가면 달의 여신이 별 하나를 나눠준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아. 3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하거든. 루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떤 시험인가요? 그건 가봐야 알 수 있지. 올빼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루나야, 한 가지만 기억하거라. 시험이란 건 네가 갖고 싶은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네가 이미 가진 것을 보여주는 법이란다. 루나는 그 말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길을 떠났습니다. 루나는 며칠을 걸어 마침내 구름 위로 이어지는 무지개 계단을 발견했습니다.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자 첫 번째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단 중간에 커다란 바위가 길을 막고 있었고 그 아래에 작은 생쥐 한 마리가 끼어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생쥐가 울고 있었습니다. 루나는 멈칫했습니다. 빨리 달의 궁전에 가야 하는데 이 생쥐를 돕다가 시간을 낭비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루나는 생쥐의 떨리는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는 순수한 두려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루나는 자신의 목적을 잠시 내려놓고 온 힘을 다해 바위를 들어 올렸습니다. 1번, 2번, 3번, 결국 바위를 들어 올렸고 생쥐는 자유로워졌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생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피코예요. 혹시 제가 도움이 될 일이 있으면 꼭 찾아와요. 루나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계단이 조금 전보다 훨씬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구름을 뚫고 올라가자 이번에는 안개로 가득 찬 숲이 나타났습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2번째 시험이었습니다. 루나는 조심스럽게 한 발씩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안개 속에서 목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넌 특별하지 않아. 여우 주제에 별을 원하다니.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루나의 발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목소리들은 점점 더 크고 또렷해졌습니다. 올빼미가 더 지혜롭잖아. 독수리가 더 용감하잖아.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루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올빼미 모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시험이란 건 네가 가진 것을 보여주는 법이란다. 루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뭐지?
빠른 다리, 영리한 머리.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나는 두렵지만 멈추지 않았어. 나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생쥐를 도왔어. 나는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 루나는 눈을 뜨고 크게 외쳤습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는 여우야. 그 순간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들이 사라졌습니다. 루나 앞에 달의 궁전으로 향하는 길이 환하게 열렸습니다. 마침내 루나는 달의 궁전 앞에 도착했습니다. 순은으로 만들어진 문, 별빛으로 짜인 커튼, 그리고 그 안에 달의 여신 셀레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셀레나는 루나를 보더니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손님이 왔구나. 세 번째 시험을 할 차례로다. 세 번째 시험은 어떤 건가요? 루나가 물었습니다. 셀레나는 루나 앞에 두 개의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하나는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낡고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황금 상자 안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들어있어. 별 하나 빛나는 능력, 모두가 부러워할 무언가가 담겨 있지. 나무 상자 안에는 내가 필요한 것이 들어있어. 하나를 선택하렴. 루나는 두 상자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황금 상자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요? 하지만 루나는 멈칫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필요한 것은 다를 수 있어. 그리고 지금까지의 여정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생쥐를 도울 때의 따뜻함, 안개 속에서 자신을 믿었을 때의 강인함, 포기하지 않고 걸어왔을 때의 뿌듯함. 그 감정들은 별보다 더 빛나지 않았나? 루나는 조용히 나무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작은 거울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루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건 거울인가요? 셀레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잘 봐. 루나가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자신의 모습만 보였습니다. 하얀 털, 은빛 꼬리끝, 지친 발바닥. 그런데 다음 순간 거울 속의 루나가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하게, 그러다 점점 강하게 루나의 몸 전체가 별빛처럼 반짝였습니다. 이게 무슨... 루나가 숨을 삼켰습니다. 셀레나가 말했습니다. 루나야, 너는 처음부터 빛나고 있었어. 다른 일을 위해 멈출 수 있는 마음, 두려움 앞에서도 자신을 믿는 용기, 손에 쥔 것보다 옳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 그게 바로 진짜 별빛이란다. 별은 하늘에서 훔쳐오는 게 아니야. 내 안에서 피워내는 거지. 루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무언가를 마침내 찾았을 때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루나는 달의 궁전을 내려왔습니다. 손에는 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올라갈 때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숲으로 돌아오자 생쥐 피코가 달려왔습니다. 루나, 별을 가져왔어요? 루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을 가져오진 못했어. 하지만 더 좋은 걸 가져왔어. 그게 뭔데요? 피코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루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됐어. 피코는 잠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환하게 웃었습니다. 왠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루나는 언덕 위에 다시 앉았습니다. 하늘에는 여전히 수천 개의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그 별들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별들이 루나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 루나. 우리 이제 같은 거야. 루나는 꼬리를 살랑이며 하늘을 향해 웃어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진정한 용기는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두렵더라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진정한 친절은 내가 바쁠 때도 남을 위해 잠깐 멈출 수 있는 마음입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더 가지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에 당신 안에 이미 별빛이 있습니다. 오늘도 자신을 사랑하는 하루 되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